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영주 FM, 영주가 좋아 시민 리포터 정동림입니다. 오늘은 FM이 간다 코너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영주하면 인삼도 유명하지만 콩도 빼놓을 수 없다는 사실 아시나요? 특히 영주 토종콩인 부석태. 오늘은 부석태를 비롯한 다양한 콩 이야기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곳 콩세계과학관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몰랐던 콩 이야기, 그리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콩세계과학관에서 FM이 간다 시작하겠습니다. 영주의 매력을 한층 더 가까이에서 느껴보는 시간 FM이 간다. 지금부터 콩세계과학관에서 콩에 관한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이곳을 안내해 주실 해설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해설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주시 문화관광 해설사 권하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귀여운 조형물이 있어요. 소개 부탁드려요. 네, 우리 콩이 작고 귀엽죠? 네. 바로 이분이 바로 콩 박사님이십니다. 콩 박사님. 네, 너무 귀엽네요. 네, 콩과학관에 오셨는데 콩 박사님이 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전시실 곳곳에 보시면 이렇게 QR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QR코드를 딱 찍어 보시면 콩에 대한 정보를 콩 박사님이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게 우리 지금 콩과학관에 오셨잖아요. 네. 콩이라는 글씨가 있고 한문으로 보면 콩숙이 있고요. 콩두가 있고 저 뒤에 보면 클테 차서 콩태를 쓰고 네. 있어요. 바로 콩을 칭할 때 이 세 가지 글자로 칭하게 되는데 콩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손으로 콩깍지를 까고 있는 모습의 한문 글씨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두자라는 것은 여러 곳에서 쓰고 있죠. 네. 그런데 태라는 말은요, 콩태를 쓰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부석태, 서리태, 네. 서목태, 흑태, 백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바로 그렇듯이 태자를 쓰는데 우리 편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태평성대라고 하죠. 네. 그 태평성대가 콩이 백성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시대를 뜻하는 게 바로 태평성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입구에서 이렇게 콩의 전반적인 걸 한번 보셨으니까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콩에 대한 더 상세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러 가시겠어요?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안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미있는 관광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미래종자.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콩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네. 세 종류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수입콩은 알이 작아요. 네, 알이 그러네요. 작고 껍질이 두껍고 거칠어요. 그리고 여기 바로 이제 국산콩이에요. 국산콩이고 여기 바로 부석태. 지금 국산콩 계량종보다가 더 알이 굵죠. 네. 알이 굵고 단백질 함량도 높고요. 더 구수합니다. 네. 그래서 부석태 품질은 토종 재래콩으로서 아주 옛날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뭐냐 하면 영양분이 많고 알이 굵어서 네. 맛도 더 있어요. 더 구수하고. 네. 그런 반면에 어떤 단점이 있나 하면 콩이 제때 수확을 하지 않으면 튀어버려요. 콩이 튄 다음에 수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제 시기에 이거 딱 수확해야 되는 네. 게 관건이겠네요. 그러니까 콩 수확하는 시기가 농사철에 엄청 바쁜 시기예요. 그런데 국산콩으로 계량종은 서리가 와도 콩이 튀지 않으니까 바쁜 일을 다 마친 이후에 수확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눈 덮인 네. 콩밭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눈이 덮였는데 괜찮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서리태라는 것은 설이 맞고도 수확할 수 있는 콩이라고 서리태라고 합니다. 네. 자, 여기 콩의 전파 경로를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식재료로 먹고 있는 음식물 종류들이요, 수만 가지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원산지를 한반도로 하고 있는 게 콩이에요. 네, 콩의 원산지를 한번 기원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콩 원산지가 한반도에서 이렇게 동남아시아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원 후에는 이제 유럽으로 해서 아메리카로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0세기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순환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갑자기 자부심이 생기는데요. 네. 콩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였다는 거 네. 몰랐습니다. 그리고 콩 종류 중에 가장 우수한 제품이 우리 영주에서 재배하고 있는 부석태다라고 하는 것도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또 한번 이동을 해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데는요, 콩을 재배할 때, 재배하고 수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농기구들을 볼 수 있는데, 봤던 것도 있지만 보지 못한 생소한 물건들도 있지 않으신가요? 네, 이거는 도리깨인 것 같고요. 아, 도리깨도 네, 아시네요. 그거는 대박이고, 네. 이거는 맷돌이고요. 네. 네, 이런 거는 키도 있고, 이건 절구도 있네요. 아, 다 잘 아시네요, 농기구들을. 그럼 요즘 아이들이 도리깨라는 걸 자체를 모르고 있을 거예요. 콩 나다를 이제 수확할 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찌거나 할 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콩을 갈 때 쓰는 거. 그래서 콩을 수확을 하거나 가공을 할 때 쓰는 농기구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다가 보시면 속담에서 나온 콩, 풍속에 나오는 콩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네. 우리 2월 초하루에 콩뽑기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버선본을 붙인 독, 여기 이제 독이 있는데 이렇게 버선을 거꾸로 탁 붙여 놓은 거예요. 된장은 우리는 10년, 20년도 네, 두고 네. 먹잖아요. 그러니까 세균이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그래서 세균이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 금줄을 쳐놔요, 된장에. 금줄을 치는 이유가 우리 민족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면 숯도 달아놓고요. 네. 고추도 달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숯 같은 경우는 세균을 다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버선발은 왜 붙여놓냐 하면 세균에게 위협적으로 버선 발로 콱 밟는다. 그래서 네. 이 발로 밟히는 게 엄청 무섭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붙임으로써 더 위협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금줄은 세균을 막아주고 이 버선은 위협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는 속담 속에서 찾은 콩과 장이 있는데, 콩과 장에 관련된 속담 우리 알고 있는 거 많이 내 있고. 손에 장을 지진다. 네. 그렇죠. 여기 보면 다 있습니다. 손에 장을 지지겠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각가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흔히 들어보신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콩이 우리 생활 속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아, 이 장독가 속담을 보니까 우리 정말 조상님들의 그런 지혜와 해학과 그런 너무 재미난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 이렇게 묻어 있다는 게 정말 다시 한번 재밌게 느껴지는 네, 전시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식탁에 된장 빠뜨린 일이 그렇죠. 거의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식생활 속에 콩은 뭐 크게 자리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더운 여름철에는 이 된장이 굉장히 몸의 기운을 북돋우고 떨어진 입맛도 되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콩이 좋은데 된장은 콩을 어떻게 해서 하나요? 발효해서 네, 네. 된장을 만들잖아요. 네, 네. 그 발효의 효능이 또 엄청난 겁니다. 네. 정말 대단한 거 오늘 새롭게 알아가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쟁과 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네. 볼 수가 있는데, 네. 러일 전쟁이 있었어요. 네. 러일 전쟁은 러시아와 일본의 싸움을 했는데 일본이 이겼죠. 네. 그런데 이 이긴 이유가 콩에 연유가 되어 있습니다. 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선상 싸움이 되는 거예요. 네. 선상 싸움에는 가장 부족한 게 뭐냐? 영양이에요. 영양인데 비타민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 사람에게도 콩이 많이 있었지만 러시아 사람은 그냥 콩을 섭취를 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네. 선상에서 콩을 콩나물로 만들어서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상에서 섭취하기 힘든 비타민 섭취를 충분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체력전에서 일본이 러시아에 앞서서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콩나물이 전쟁 승리의 원인이 참 놀랍고도 재미난 이야기네요. 우리 식생활에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콩나물이 네, 이렇게 중요한 네.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가 네. 있겠습니다. 일전 시실에서 이렇게 재미있게 보셨는데 또 이전 시실, 삼전 시실 가면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또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김보식의 삼국사기 속에 매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삼국사기 속에. 네, 매주 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매주가 얼마나 중요했나 하면 왕족이 결혼을 하는데 매주를 예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신라 문무왕 3년에 왕이 김은은의 딸을 왕비로 삼을 때 예물로 보낸 품목에 매주인 시를 보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주가 신행의 예물이 될 정도로 귀중한 주품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대단한 매주네요. 여기는 콩의 생육 과정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오른쪽으로 한번 싹 살펴보니까
콩의 네. 종류들이 너무 많이 전시되어 있어요. 네, 여기네요. 여기 오. 전시된 콩의 종류가 60여 종이 됩니다. 그런데 전시되지 않은 콩의 종류도 또 많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현재 콩이 재배되고 있는 콩의 종류가 100여 종이 훨씬 넘어서 200여 종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정말 종류가 많네요. 우리는 흔히 몇 가지 콩만 알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콩이 많이 있기도 하고 지금도 계속 이제 개량을 해서 또 다른 품종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콩 단면도를 그려놨는데 콩이 발화를 하면서부터 수확 때까지의 단면도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놨기 때문에 콩이 자라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세월의 흐름을 느끼면서 이렇게 지나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오. 네, 저렇게 새싹이었던 콩이 이렇게 콩으로 그렇죠. 네, 노란 콩으로 달려있네요. 이제 네. 맺혀져서 이제 콩이 탁 튀어서 수확을 하게 돼서 음식으로 우리 식탁에 올라오겠죠. 네. 어떤 콩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한번 만져보기도 하고 눈으로 볼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주까리 콩, 지누니 콩. 작네요, 지누니 콩은. 지누니 콩은 서목태라고 하는데 네. 지눈처럼 반짝반짝하고 작다고 아. 그래서 지누니 콩이라고 하고요. 네. 오, 이거 서리태, 네. 조금 지누니 콩에 비해서 많이 크네요. 서리 맞고 수확해도 된다라고 해서 네네네. 서리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보는 네, 부석태. 부석태네요. 오, 네. 우리 영주 지방에서는 이 콩으로 두부를 많이 만들고 네. 있죠. 지금 여름철이니까, 이거 부석태로 콩국수 가르면 조금만 양으로 갈아도 양이 많을 것 같아서 이거 콩국수 해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콩 삶아가지고 갈아서 네. 그냥 갈기만 해도 콩국수가 네. 완성이 되는 거죠. 네, 역시, 부석태, 네, 크네요. 비교해서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콩의 종류에 따라서 원산지가 이렇게 달라지는데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 펼쳐진 이제 콩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봐도 콩의 종류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걸 느낄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느 민족이 어떤 콩을 많이 그러니까요. 먹는 네. 그 지역에 가니까 완도콩은 유럽에서 많이 먹던데 역시 유럽에서 나구나 이런 걸 알 수가 네. 있는 거죠. 네. 정말 자녀분들과 함께 이곳에 오면 이런 거 재미도 있고 네. 또 이렇게 학습도 되고 너무 흥미로운 정말 전시네요. 네, 아이들하고 같이 오면 부모님보다 아이들이 더 흥미로워하고 더 관심 있게 보고 엄마들을 가르쳐 주는 경우를 맞아요. 많이 보고 네.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 콩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 와서 이 재미난 전시실 둘러보고 가면 콩 잘 먹게 될 것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에 유치원 아이들이 견학을 많이 와요. 네. 오는데 오면 그런 설명을 하면서 아침에 콩 먹고 왔는 사람 물으면 거의 없는데 네. 설명을 마치고 나면 앞으로 콩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럽니다. 네. 콩 먹기 싫어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 꼭 이곳에 와보셔야 될 것 같네요. 오, 변신하는 콩이네요. 이것은. 네. 콩이 이제 제 모양을 갖추지 않고 변신을 해서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곳인데 네. 자 이쪽에 한번 먼저 볼게요. 콩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발효식품과 비발효식품으로 나누어집니다. 비발효식품 같은 경우는 우리 두부라든가 우유라든가 밥에 콩을 넣어 먹고 콩나물을 만들어 먹고 이런 경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발효식품은 이제 특히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여기 된장을 들 수 있죠. 그렇죠. 된장을 네. 둘 수 있고, 가장 이제 그 발효식품의 성분이 좋은 게 청국장이에요. 네. 일본의 나또라든가 미소처럼 네, 네. 청국장은 발효를 해서 그 진이 나는 걸 네, 그대로 네. 먹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발효식품의 발효콩의 효능이 어디 가장 좋냐 하면 우리 혈관 질환에 아주 좋습니다. 네. 피부 노화에도 너무 좋은 역할을 그래요? 하고 있어요. 많이 먹어야 그래서 되겠네요. 아이들 뼈와 골격 이런 거부터 성장에서부터 노화 방지, 그 혈관 질환 모든 것에 좋으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좋은 게 콩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콩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많은 건강식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몰랐던 이런 영양소 부분에 대해서도 꼭 챙겨 먹어야 될 게 콩이라는 거 오늘 네,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네. 영양의 복으로 이끌어지는 슈퍼푸드 콩. 콩은 20세기부터 지금까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식품이다. 콩의 종주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청동기 시대를 거쳐 삼국시대에 본격적인 재배와 식용을 해왔다. 더불어 그냥 먹어도 맛 좋고 몸에도 좋은 콩이지만 날것으로 그냥 먹었을 때보다 익혀 먹으면 소화율이 65%로 높아진다. 우리 선조들 역시 콩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먹어왔다. 콩은 이용 방법에 따라 크게 비발효식품과 발효식품으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인 비발효식품으로는 두부, 두유, 비지, 콩가루 등이 있고 발효식품으로는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등이 있다. 그리고 이것들을 만들기 위해선 준비 과정이 꼭 필요하다. 먼저 비발효식품의 대표로 할 수 있는 두부를 만들 경우 재료가 될 콩은 삶기 전에 오랜 시간 물에 불리는 준비 과정을 거친다. 두부를 만들기 위해 키질을 하거나 손으로 골라 양질의 콩만 선별하고 맑은 물에 옛날에 할머니랑 오빠가 저렇게 콩 집에서 하시는 거 본 적 있거든요. 네. 시간이면 충분하다. 부엌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커다란 가마솥에 콩을 한가득 넣고서 정성을 다해 오랜 시간 동안 삶아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콩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을 시작한다. 콩을 발효하지 않고 만드는 식품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것은 바로 두부다. 두부는 불린 콩을 맷돌에 갈아 그 액을 가열하여 비지를 제거하고 응고제를 첨가하여 굳힌 식품이다. 콩 제품 가운데 가장 대중적인 가공품으로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기로 유명하다. 전통 방식으로 두부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많은 정성이 필요하다. 먼저 충분히 물에 불린 콩을 맷돌을 이용해 갈아주고 갈은 콩을 솥에 넣고 부드럽게 될 때까지 몇십 분간 끓여준다. 그 뒤 고운 천이나 배보자기에 걸러 맑은 콩물만 남긴다. 이때 맑게 걸러진 콩물을 두유라고 하며 천 위에 남은 찌꺼기는 비지가 된다. 이어서 걸러진 콩물을 솥에 옮기고 주걱으로 저어가며 끓인다. 이때 약간의 물을 섞은 간수를 조금씩 부어가며 끓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콩물이 서서히 응고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작은 구멍이 있는 틀에 천을 깔고 부은 뒤 도마나 돌같이 무거운 것으로 눌러 형태를 잡아주면 완성이다. 우리가 즐겨 먹는 두부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사실 우리에게 콩은 발효식품으로 더 친숙하다. 메주를 이용해 만든 된장과 간장은 물론 콩을 통째로 발효시켜 먹는 청국장이 바로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장을 담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은 메주다.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다. 미리 삶아놓은 콩을 절구에 넣고 빻은 뒤 콩이 따뜻할 때 적당한 크기와 형태로 메주를 빚으면 된다. 빚은 후에는 방바닥에 짚을 깔고 메주를 얹어놓고 건조시켜 굳혀준 뒤 곧 지풀로 엮어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한 달간 더 말려준다. 그리고 음력 정월 금음이 되면 메주를 씻어 항아리에 담고 소금물을 부은 뒤 붉은 고추나 수출 넣어 세균이 번지는 것을 막아준다. 이어서 음력 3월 삼진날에 잘 익은 메주를 건져 큰 대야에 넣어주고 으깨어 항아리에 담은 뒤 8달 동안 익혀주면 된장이 완성된다. 메주를 건져내고 남은 소금물이 3분의 1만큼 줄어들도록 끓이고 그것을 항아리에 담으면 바로 간장이 된다. 메주는
이렇게 제한 몸을 다 바쳐 최고의 맛을 선사한다. 다음은 사람을 살리는 콩.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 한번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콩을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름 들어보니까 다 먹어본 네. 음식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톳 두부 무침이라고 있는데 이걸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 먹음직스럽죠. 그래서 한번 식초콩 궁금해요. 한번 돌려볼까요, 제가? 식초콩? 오. 아, 콩자반 같죠? 네. 근데 콩을 식초에 담궜다가 먹으면 콩만 해도 좋은데 식초에 담궈놓은 콩이 그렇게 좋대요. 꼭 한번 해서 먹어봐야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건강한 삶의 지킴이 콩이라고 되어 있는데 콩이 어디 좋은지 다 나와 있어요. 네, 우리 그러네요. 엄마들 같은 경우는 노화 방지와 콩이 아주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을 많이 드시겠죠. 그리고 아이들은 뼈 건강과 콩, 뼈 건강에 좋아요. 그러니까 키도 쑥쑥 크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좋은 것이고 암에도 좋지만 콩 발효식품이 혈전용해 효과에 최고래요.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이라든가 혈전용해 그리고 당뇨병에 콩이 좋다라는 거죠. 콩이 우리 인체에 어디에 좋은지 다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노화 방지와 콩, 당뇨병과 콩, 뇌 기능에도 좋고, 네. 와, 정말, 저뿐만 아니라, 예, 가족들에게도 열심히 먹여야 될 약간의 의무감까지 생기네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잘 먹지 않는다면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네, 네. 이렇게 먹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유당불내증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유당불내증이 뭐냐 하면 우리가 유분과 당분을 분리를 못해서 유당불내증이에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이 유당불내증이 많아요. 그래서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설사를 해서 우유를 못 먹는 사람이 많은데 두유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콩으로 만든 우유는 설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거죠. 네, 우리 리포터님 콩에 대해서 지금 절반 이상을 보고 나왔는데요. 콩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퀴즈 한번 풀어보실까요? 함께 섭취하면 콩에 부족한 비타민 A씨를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식품은 콩과 함께 먹으면 부족한 비타민이니까 바나나로 가볼까요? 카이네질이라는 효소가 들어있는 혈전을 용해시키는 콩 발효식품은 이걸로 가보겠습니다. 비타민C 함량이 가장 풍부한 콩 음식은 아까 러일 전쟁 때 콩나물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콩나물. 제6의 영양소라 불리는 성분으로 대장에 좋은 콩의 성분은 식이섬유 하겠습니다. 콩 박사가 되셨습니다. 다 맞추시겠어요. 네, 해 선생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공부한 덕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콩 박사 등극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여기 와서 콩 박사가 한번 되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친구들도 도전해보세요, 콩 박사. 자, 우리 벽면에 보시면 인물로 보는 콩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좀 보시면 이름 들은 적 있는 분 있으시죠? 네. 네. 거기 가장 이름 많이 들어보신 분이 정재원님이라고 네. 정식품 우리나라 배지밀 네. 개발하신 분이세요. 그 대표이신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분이 원래 의학 박사십니다. 네. 의학 박사로 의사였는데 신생아들이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아이들이 우유를 소화를 못해서 그래서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하셔보니 유당불내증, 우유를 먹게 되면 유분과 당분을 분리를 하지 못해서 소화를 못 시키는 네. 거죠. 그래서 신생아들이 위험에 처해져요.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한 게 콩으로 두부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게 배지밀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권태환 박사님도 또 훌륭한 업적을 하셨는데 이따 전시실 끝에 가시면 영상을 한번 보실 수가 네. 있어요. 권태환 박사님은 아프리카에 가셔요. 아프리카에 가보니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네. 누워서 손가락 까딱거릴 힘도 없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비지를 포함해서
콩을 아이들한테 많이 먹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3개월이 지나니까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던 아이들이 뛰어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콩을 전파를 하면서 콩 재배 교육을 시켜서 아프리카의 콩 재배를 성공시킨 분이 바로 권태환 박사님이십니다. 아, 네. 콩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또 아프리카에까지 좋은 일을 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훌륭하신 분들에게 정말 고개가 숙여지는 네, 전시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대까지 봤고 건강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미래를 밝히는 콩. 네. 미래와 콩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콩과 식물은 질소 공장이다라고 해요. 질소란 우리 비료에 질소라는 비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콩은요 질소를 스스로 만들어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뺏어와서 뿌리에다가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질소 고정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콩의 뿌리를 돋보기로 이렇게 보여놨는데 네. 콩 뿌리에 보면 혹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러네요. 네. 여기 혹이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하는데 이 혹이 성분이 뭐냐 하면 질소 성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질소를 고정시켜 놓고 그 영양분을 흡수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체 내에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흡수를 하는 공기와 서로 순환을 하는 거죠. 네. 공기 중에 질소가 많은 걸 빨아들여서 안에 고정을 시켜서 영양분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미래와 콩이 딱 나오고 있는데요. 우주작물 제1호가 콩이에요. 그리고 우리 여기 유전자 변형 콩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GMO라고 유전자 네. 변형 콩을 많이 들어보셨는데 요즘은 우리가 식생활에 먹고 있는 콩도 유전자 GMO 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GMO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GMO로 해서 콩 기름을 연료로도 쓰는 거예요. 네. 연료로도 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우리 여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반 우리가 차를 움직일 때는 일반 디젤로 움직이죠. 네, 네. 디젤로 움직이게 되면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리포터님이 차의 주유를 한번 하셔보세요. 네. 불이 켜지고 차가 움직여요. 그런데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유의를 한번 보세요. 네. 디젤을 많이 쓰게 되면 환경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바이오 디젤을 써요. 바이오 디젤은 뭐냐? 콩기름, GMO에서 만든 콩기름을 일부러 넣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디젤을 쓰면 이제 이쪽으로 변하게 되는데 바이오 디젤로 주유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바이오 디젤. 네, 바이오 디젤로 주유를 했더니 해보겠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우와. 그렇죠. 친환경이 되는 거죠. 네. 네, 뭐 이쪽 쓰시겠어요? 저쪽 쓰시겠어요? 당연히 이쪽 써야죠. 네.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정말 이 체험을 해보니까 자연 친환경적인 거와 왜 디젤 차량이랑 확연히 비교가 되네요. 네, 환경을 위해서 앞으로도 이게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이걸 보고 나면 주유소 가서 기름 넣으면 엄마 우리 좀 덜 다니자 소리 아마 네, 할 거예요. 네, 기름 덜 네. 쓰자 소리 할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재밌는 체험이었네요. 제자리에 있겠습니다. 콩이 연료로도 쓰인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정말 미래에는 콩이 더 중요한 식품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권태환 박사님, 아프리카에 가서 콩을 재배를 하면서 그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생명의 끈을 던져준 분이 계신데 요 안에 영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시간이 가능하면 여기 앉아서 그 영상을 한번 딱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가시는 것도 아주 좋은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 비지를 세계에 먼저 알린 것은 이웃나라 일본이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비지의 명칭은 오카라입니다. 오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오랜 전쟁으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식량도 조달할 수 없어 국민의 70%가 영양실조에 걸렸고 우리나라하고 같은 언어를 쓰는 용 단어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게 비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알려줬기 때문에 같이 비지라는 말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의 영양학자 권순영 박사가 아프가니스탄에 콩을 심어
보급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콩이 심겨져 있는 거랑 똑같은 장면을 보니까 신기하네요. 콩은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희망의 콩까지 봤는데요. 예, 전시실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아 나가면 처음 들어왔던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예, 끝나는 코스에 또 뭐가 있는지 살짝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끝이 났는데요. 여기를 딱 보시면 콩 항아리가 있어요. 네. 콩 항아리인데 여기는 엽서를 써서 저 콩 항아리에 넣으시면 돼요. 넣으시면 네. 느린 엽서라고 해서 1년 뒤 배달이 돼요. 네. 그러면 1년 뒤 나에게 보내거나 아니면 내가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엽서를 써서 저기 넣어주면 주소만 정확하게 쓰면 1년 뒤에 배송이 됩니다. 그리고 책갈피를 만든다거나 엽서에 색칠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시를 한 바퀴 둘러보고 여기 체험을 하는 것을 마무리로 전시를 다 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콩에 관한 정말 다양한 이야기와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아주 놀랍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전시 외에도 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콩세계과학관 팀의 주무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콩세계과학관 팀 최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곳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과학관에서는 총 3개의 교육이 진행되고 네. 있는데요. 평일에는 여기 보시는 전시 연계 교육, 그리고 학교 단체를 대상으로 한 학교 단체 부석태 제빵 교실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저희 주말에는 창의융합 과학 교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네. 여기 보시는 이 전시 연계 교육은요. 저희 과학관의 대표 전시 주제인 콩과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이제 교과서 이제 과학 교과서 그리고 영주 지역 사회 교과서와도 연계가 되어 있는 교육이고요. 또 이제 학교 대상 제빵 교실은 영주 관내 초등학교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 영주 특산콩인 부석태를 활용해서 빵을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현재는 이제 부석태 소보로식 빵과 페스트리 파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맛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진행되는 창의융합 과학교실 같은 경우에는 AI, 로봇, 자동차 등 다양한 과학 주제를 활용한 과학 교구 체험이랑 또 주말에도 마찬가지로 부석태를 활용해서 다양한 빵 만들기 체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체험들이 준비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은 아무 때나 와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아무 때나 와서 할 수 있는 상시 체험은 여기 지금 보시는 네네. 이 전시 연계 교육들인데요. 네네. 이 총 4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네. 이 먼저 여기 보시면 여기 화분에 여기 부석태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네, 실제 콩이네요. 네, 여기 보시면 꼬투리가 달린 것도 네. 보이시나요? 네네. 네, 요거는 콩시문대 콩나고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제목도 재밌네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화분을 아이들이 직접 꾸미고 여기 푯말도 만들어서 여기 부석태 콩을 직접 심은 다음에 집에서 키우면서 관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재밌어하고 실제로 커가는 모습을 아이들이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콩에 대해서 더 이렇게 콩을 좋아하게 될 것 같은 체험일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체험한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선생님 정말 이 콩 심어서 콩 나면 콩밥 해 먹을 수 있나요? 네. 라고 많이 질문을 하고요. 실제로 원주에서 오신 분도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에 참여했다가 7월에 다시 방문하셔서 사진을 찍어서 이만큼 자란 콩을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네. 그럴 때 되게 뿌듯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멀리서 또 찾아와 주시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콩이지만 네. 또 이렇게 키트를 통해서 직접 심어서 커가는 것까지 이렇게 지켜보고 이런 건 정말 더 재밌고 콩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체험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프로그램도 한번 보시겠어요? 네네. 이 두 번째 프로그램은 이제 콩이 자라면이라는 네. 프로그램인데 콩이 자라는 과정을 설명해줘요. 여기서 보시면 콩을 심어서 잎이 나고 또 꽃이 피고 꼬투리가 맺히는 과정을 설명해 준 다음에 이렇게 이어서 모비를 만들어 보는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또 요거 집에 걸어두기도 하고 이렇게 빛을 비추면 이렇게 흰색 벽에 색깔이 비쳐서 아이들이 이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네.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빛이 없어도 반짝반짝 빛이 나나요? 돌아갈 때마다 반짝반짝 비쳐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의미도 있고 그냥 두고 보기에도 너무 예쁜 체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또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네.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 프로그램은 요 콩 쉐이커 키링이에요. 이렇게 흔들면 쉐이킹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콩들을 자외선 랜턴인데 한번 비춰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이름이 네. 네. 부석태. 이름이 숨어 있었구나. 네, 지금 형광잉크로 지금 제가 이제 콩 이름을 써놓고 아이들이 이 다양한 콩의 이름을 알아보도록 한 다음에 이 모형에다가 콩에 맞는 색깔을 칠해서 이렇게 꼬투리 모양 키링을 만들어 보는 체험이에요. 선비자비콩. 네, 선비자비콩 이름도 너무 재미있네요. 그렇죠. 요거는 영주랑도 제가 관련 있다고 네. 이제 생각하는 콩이에요. 이제 선비가 보통 이제 그 붓글씨를 많이 네, 쓰잖아요. 네. 옛날 선비들은 네, 네.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손에 먹이 많이 묻었다. 그래서 이 노란 콩을 손으로 잡았더니 이제 먹물이 묻은 것처럼 보이는 콩이다 해가지고 선비자비콩이라는 이름이 붙은 재미있는 콩이에요. 네, 선비자비콩. 너무 재밌고 지역에 딱 맞는 이름이네요. 네. 이거 정말 어른들도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뿐만 맞아요. 아니라. 네. 그래서 네. 부모님들도 요거를 이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성인분들도 네, 가끔씩 요 키링 만들기를 참여하기도 합니다. 네. 이거 키링 자체로도 너무 예쁘고요. 저도 탐나네요. 네. 하나 선물로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그래도 되나요? 네, 하나 가지고 감사합니다. 가셔도 됩니다. 네. 너무 예쁘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프로그램은 요거 이제 콩이네. 네. 맞아요. 콩이 자라는 마을이라는 제목을 가진 네. 체험인데요. 이 보시면 요 곤충들도 붙어 있고 이렇게 콩밭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조립을 하고 만들어보는. 맞아요. 그래서 체험이. 콩밭 생태계에 대해서 배우고 네. 이렇게 콩밭도 조립하고 사실 여기다가 이제 아까 심은 이제 부석태 를 이렇게 심어서 가져가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이제 부석태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키트입니다. 네, 콩윈의 콩밭이 될 것 같아요. 네, 두고 보기에도 장식도 되고, 맞아요. 네, 콩 이거 자라는 것도 넣어가지고 예쁘게 볼 수 있는 예쁜 체험이네요. 네. 네.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의 이 개발하시려면 참 힘드셨을 텐데, 다양하게 정말 체험 프로그램을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아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재밌으실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콩세계 과학관을 방문하셔서 즐겁게 체험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콩세계 과학관의 모든 걸 안내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름방학 콩세계 과학관으로 놀러오세요. 오늘 콩세계 과학관에서 만난 콩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매일 먹는 콩 하나에 이렇게 깊은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게 새삼 놀랐습니다. 콩에 관해 배우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곳, 영주 콩세계 과학관. 가족과 함께 혹은 지인과 함께 나들이 삼아 함께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주가 좋아 FM이 간다 콩세계 과학관에서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는 영주가 좋아!